김영삼 견션실의 나홀로 원장실 구탄입니다. 와, 오늘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8명. 평균 연령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낮죠. 근데 외모는 아직은 그렇게 액면으로는 별로 낮아진 느낌은 안 드는데 일단은 뭐 주민등록상으로 오늘 가장 낮은 날이죠. 공보위 상한 연령이 좀 높아졌다는 이야기 있던데 진짜 그런가요? 그 전문대학원 학생들 때문에 그 공보위를 좀 가야 되는 연령을 높였다라는 게 그건 뭐 근거 없는 얘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걸 저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일반 군인으로 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제가 알기로 한 살인가 많았던 것 같은데. 높였다는 근거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이 나이 전에 가야지 현역을 안 갈 수 있는 그 나이가 제가 법 봤는데 그때 한 살 많은. 근데 1년 차이였어요. 딱 1년 차이. 1년 차이라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죠. 1년 차이 때문에 군대를 가잖아요. 1년 차에 중간에 끌려가느냐 마느냐가. 그렇죠. 공보위 하다 끌려갈 수도 있어요. 공보위 하다가. 그 공보위 지금 3년이잖아요. 제가 이제 공보위 할 때 공보위가 보통 3년 차까지 있는 거잖아요. 4년 차도 봤어요. 5배수 연장 걸려가지고 4년 차. 5배수 연장은 많이. 그래서 뭐 이렇게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그러면 그 이탈하는 일수 곱하기 5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한 뭐 120일 정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년 차. 또 걸려가지고 그때 잘못하면 자기 5년 차까지 간다고 막 그랬어요. 제가 아는 여사 선생님은 지금 공보위 없어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고 계시던데.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많죠. 그런 분들 많아요. 되게 많죠. 공보위가 너무 없어져가지고 일은 해야 되니까 공무원 자를 수는 없고. 공보위가 제가 할 때가 이제 99년 막 이럴 때 한 8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공보위가. 근데 지금 아마 한 520명? 그 정도. 한 이상 확 줄어서. 500명 안 되고 400. 그래요? 네. 우리 작년에 할 때 460몇 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공보위는 절반 정도로 줄은 거니까 그 동안에 보건지소가 이게 폐지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 이제 결혼인 거죠. 뭐 2개의 지소를 커버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결혼된 거죠. 그러면 여사분들은 이제 한 400명 정도가 지금 등본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겠네요. 지금. 그 등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결핵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공보위 특집. 오늘 공보위 특집이니까 이게 공보위 특집이니까 이 분위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공의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모였으나 각각의 역량이 그게 안 돼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럼 이제 공보위의 가장 이제 공보위의 존재 목적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는 잠시 접고. 공보위의 생활에 대해서 방점을 둬서 얘기를 해보죠. 제가 오늘 시작에 앞서서 공보위 오늘 특집을 하고 나면 수많은 CC인 여자 원장님들이 남편 공보위 생활을 묻고 그때 당시에 당신도 그랬어 이혼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좀 재미난 이야기들로 준비를 좀 해보십시오. 여자 원장님들 혹시 CC이신 원장님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딱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공보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일단 그거를 명확하게 해놓고 그렇죠. 저하고 다른 생활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듣자는 거죠 오늘. 그렇죠. 그래서 저도 껴주세요. 저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그 소개를 좀 하죠. 소개를 이제 지난번에 김욱 원장님 나오셨잖아요.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그 소개를 3장을 보내셨어요. 3장. 자기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연합고사 몇 점을 맞았고까지 해서 3장을 보내셨는데 김욱 원장님 워낙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근데 평이 기대보다 재미없었다. 그게 있었어요. 왜냐 기대치가 되게 높았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원인이 뭔가 보니까 첫째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둘째는 김욱 원장님이 너무 우리랑 말이 잘 통했어. 김 원장님 특징이 서로 반대편에 가가지고 드립다 미는 건데, 지난번에 너무 우리가 얘기 잘 받았어. 좀 넘어간 것들은 또 다 편집을 잘라내. 우리가 노래에서 클라이막스만 드러내니까 시작했다 끝났어요. 지금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김욱 원장님 강점을 말해야던 게 다 이렇게 잘린 거야. 그래서 무난한 게 됐어. 대신에 이제 그 편집하시는 문 원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셨겠구나. 김욱 원장님은 나중에 한 번 더 불러야 돼. 재밌을 때까지. 자, 이제 그 소개를 할게요. 세 분이 오셨어요. 이제 공보이 지금 그 마치신 분 한 분하고 공보이 현재 공보이 두 분. 그래서 일단 함태훈 선생님이 오셔서 1982년생. 네네. 함태훈 선생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니, 전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공보이를 마쳤어요. 올해 마쳤는데 지금 이제 25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 공보이 1년차 때죠. 네, 1년차 때. 2년차 때는 26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네. 3년차 때 제27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 회장. 아, 네. 야, 이 보니까 스스로 검토하네요. 이게 이제 공보이 협회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예요. 엘리트 코스를. 그죠? 라인을 탄 거지. 그래서 뭐 근무지도 좋은 데서 했겠네. 라인을 딱 타가지고 여기 또 그게 있어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우등 졸업. 아니 그 수석도 아니고 우등은 근데 우등 몇 등 정도 해야 우등이라고 우등이라고 그러는데? 해요? 네, 저희 한 5등 안에 이제 졸업하면은. 네. 야, 5등 안에 졸업했다. 네, 제가 본3 때까지 좀 잘했다가. 한 손에 네. 본3 때. 아니 나는 저기 네. 그 우등 고석이 27명 타기냐 그냥 27명까지 되는 줄 그러니까 이게 우등 졸업의 엘리트 코스잖아요. 이런 거를 김영삼 원장 되게 싫어해요. 우등 뭐 엘리트 다르잖아. 되게 싫어요. 아니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네. 우리가 그 공부 안 하고 늘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 보면 저런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대학 때 보니까 이해가 쏙 이해가 가더라고. 아 뚜렷한 목표의식 없어도 학교를 다니게 되는구나. 이런 것이 함대훈 선생님 근데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엘리트 코스를 나왔어요. 엘리트 코스.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신촌 이스타치과 임플란트 과장. 야 페이닥터. 구강 아간면외과 수련을 하셨네 거기에 전문이고. 이거 보통 인터넷에 쓸 때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한테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각종 학회 정회원 이거 사실 솔직히 다른 분들이 보면 이게 뭐 해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아니 임플란트과는 원래 없어요 지금. 야, 근데 그럴 듯해. 근데 일반인이 보면 그렇듯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리고 고등학교를 어디 고등학교를 나왔길래? 고등학교 경복 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네. 그것도 좀 유명한 학교. 경복. 네, 경복고등학교. 명문고네요. 네. 전주고등학교도 훨씬 유명하지 경복고등학교는. 그 아닌 건 아닌 거죠. 될 때를 돼야지. 경북고등학교가 어떻게 전주고등학교한테 돼요? 이전에 아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전주고등학교. 그 전주와 경목이 어디 가서 밀린 네. 학교가 아닌데. 예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야 경기 경북 경기 서울 다음에는 아니 서울에도 밀리지는 않죠.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야 이거는 쌍방울이 LG보다 셌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좀 그런데 아니죠. 일단 넘어가고 쌍방울이 LG보다 이거는 쌍방울 LG가 셀 때가 있었지. 2등 할 때 있었지. 아니 지금 경복은 고향 원더스예요. 경복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 모르죠. 다 그냥 뭐 다 뺑뺑이 세대인데 무슨 뭐 그거 따지고 그래. 또, 아이 그쵸. 여기에 그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 김욱 원장님처럼 여기에 없잖아. 청량고등학교가 최고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경력이 57대 한국 대학 스키 연맹의 데몬스트레이터예요. 네. 이게 데몬스트레이터면 스키 이게 이게 시범 보여주고 하는 스키를 되게 잘 타겠네. 아마추어 대회 나가고 공보이 어디서 했죠? 강원도에서 진짜 좋겠네. 진짜. 스키 좋아하는데 네. 강원도에서 공부했으면 일부러 되게 스키를 운이 좋아해서 강원도로 간 거예요? 아니 그냥 그게 저희 때는 랜덤으로 이렇게 가는데 3순위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순위는 다 이렇게 경기도. 2순위는 복지부, 보건복지부. 3순위가 돼가지고. 3순위가 됐어요. 네. 참고로 그거를 보통 시험 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 때는 시험이 아니라 이제 그냥 뺑뺑이? 네, OMR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 때는 시험했어요. 시험에서 지망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경기도 많이 하잖아요. 각 서울에서 네. 가까이까지. 경기도 저도 지원했거든요. 성적순을 이렇게 쭉 성적순을 했다고 따서 1등 했어요, 제가.
뭐 이거 참고하시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 1년차 때 경기도 용인 딱 갔잖아요. 나는 사실 사법고시도 어떻게 나오는지 안 궁금한데 그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게 시험이 이제 그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간단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이니까. 네. 굉장히 재미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스키 좋아하는데 강원도 많이 갔거든요. 저희 때도 이제 제 동기들 중에 스키 좋아하는 애들이 진짜 일부러 강원도 지원해가지고 막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다 전부 다 시즌권 다 끊어가지고 하잖아요. 네, 시즌권. 뭐 한 3년 차쯤 되면 거의 뭐. 진짜 뭐 거의 좀 치과 의사들이 이런 취미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많이 다치잖아요. 좀 겨울이 대목인데 나름. 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좀 뭐 다리. 근데 저도 진짜 다쳐봤거든요. 쇄골에 빠졌는데 거의 한 6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다행히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그 치대 정원 감축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진짜 이것도 6개월 동안 감축된 거 아니에요? 감축되는 거니까 좀 다양한 취미들 같은 거 좀. 특히 스키 같은 거 좋아해요. 많이 다치니까. 근데 이제 스키장에 가면 공중보건사는 티가 딱 나요. 티가 나서 보통 되게 25, 6 된 사람들 모여가지고 말투가 있어요. 선생님, 쌤!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안 그러는데 공중보건사 애들은 쌤! 이러고 다녀요. 딱 티가 나거든요. 자, 다음은 김준용 선생님. 김준용 선생님 1983년생이에요. 네. 이제 공부이 3년 차. 네. 청주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게 김 선생님 아실 텐데 전주에 신흥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신흥고라 그러면 전주 신흥고등학교를 알아서 저희는 꼭 앞에 청주라고 붙여요. 저희는 역사가 별로 짧아서요. 겸손하다. 처음이야. 근데 좀 배워 좀. 아니 얼마 겸손해. 아니 저도 원래 겸손한데 저기 처음 듣는데. 아니 그 신흥고등학교 나오면 그 옆에 뭐 오스템 고등학교 있고 그래요? 이거지. 아니, 김영삼 원장이 이런 것까지 웃어달라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신흥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를 들어갔어요. 네. 거기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네, 저 치전원, 디테일 보고 치전원을 같이 제가 했어요. 뭘 보고? 디트요. DET. 디트 보고. 네. 그리고. 선생님은 그냥 일반 대학 연대 일반 학부로 들어갔고 여기는 졸업하고 나서 전문대학원으로 경북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아니 설명을 되게 길어서 전공을 봤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근데 갈 때는 그 이런 전문대학원 제도 있는지 몰랐고요. 갔다가 이제 진로 고민하다가 이렇게 공공의료라기 생각하기 그렇지 어쨌든 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서 전공 바꾸게 돼서.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한계를 느낀 거죠. 저는 어릴 때는 사실 서울대를 갈 때는 되게 대단한 공학자 연구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좌절을 많이 해서요. 너무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부도 그래서 그 학교에다 투자한 거예요. 지금 치과하는 데라고 투자한 게 아니고. 저는 사실 근데 갔는데, 정부도 서울대 화학공학과 들어온 학생들이 유대한 과학자 될 줄 알고 지금. 네, 저는. 이것도 있어요. 화학생물공학부를 정부에서 화학생물공학자를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배신을 하고 전문대학원으로 왔잖아요. 배신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좀 진로를 전향해서. 근데 이게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간 것도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공이 와서 화학생물공학을 치의학에 접목시키는 걸 원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접목시킬 거잖아 이제. 네, 저 근데 사실 처음에는 근데 그것도 안 한다. 아니 근데 그거를 할 생각도 있어. 두 번 배신하는 거죠. 정보를 두 번 배신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시도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바뀐 거죠, 이제. 어떻게든 이거 접목시켜야 돼. 한 번은 접목시켜야 돼. 원래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저희 치과제료학교실로 들어가고, 그걸로 논문 같은 것도, 논문이라 하기 좀 그렇지만, 그것도 하고요. 전공을 살리려고 하긴 했었죠. 근데 저는 해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할 생각도 있긴 있었는데, 저는 어차피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해보니까 지금 제 예방 쪽을 하니까, 퍼블릭한 이런 예방 쪽도 관심이 많으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두 번 속여서. 아니, 뭐, 그렇다기 두 번, 지금 다 국립대학교인데 다 이거 지금 정부 재정으로 투입된 학교에서
정부를 2번 속여서 지금 개인의 이익을 취하겠다. 전공 그래도 기초로 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두고두고 퍼블릭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는 근데 얘한테 얘야말로 정말 이공계장학을 받고 배신 때리고 치대로 나기 때문에 얘야말로 배신을 할 뿐이고요. 저는 그건 아닙니다. 아 그렇진 않다. 김준호 선생 그래서 이제 26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생회장을 했어요. 네 그때. 야, 저는 그런 줄은 몰랐네. 그런가요? 네. 네.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 2학년 때 하게 됐어요. 야, 그래도 어쨌든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생회장 학교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근데 뭐 저한테는 어쨌든 이게 평생가요, 평생. 네, 그러니까 김영삼 원장도 지금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생회장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얘기 안 해요. 자, 얘기 안 해요. 근데 맨날 아니요. 그닥 자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의미 있는 1년이었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죠. 이게 학교를 대표해서 학생회장인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배웠고. 또 많이 저는 제 동기 중에 제가 학생회장 못했어요. 저는 예과 때 학생회장 했었는데 못하고 이제 그 본과 예언에서 당연히 내가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또 김영성 원장이라고 이제 일산에 기업하는 이제 선생님이 학생회장 했거든요. 맨날 밀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예과 때는 원래 아무나 이렇게 시켜주지만 본과 때는 아무래도 인간성을 가장 높이 그게 티가 났나 봐. 2년까지는 어떻게 속일 수 있는데 4년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학교는 보니까 이게 행사가 너무 많아서 준비하는 게 많아서 보통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3명씩 어떻게 하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우연하게 하게 돼서 겸손하기까지. 야. 근데 넘어가고 그리고 김주정 선생님 지금 소개하고 있죠. 울릉군 보건의료원 치과. 야, 울릉도 좋다. 네, 1년차 때 있었죠. 여기 있는 이학 선생님이랑 같이 갔죠. 예, 네. 울릉도 되게 좋죠. 치과가 2명 있어요? 네, 울릉도에 2명. 야, 이 울릉도 얘기는 좀 이따가. 네, 한꺼번에. 진짜. 네. 울릉도에서 지낸 얘기 듣다 보면 여러 울릉도 출신 공보이들 선생님들 이혼하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니, 울릉도는 되게 할 게 없나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같이 있어. 저희는 모르는 거 보니까 저희는 몰라요. 그러니까 섬이니까 치과하고 다방만 있는 거 아니야? 네, 다방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기 그 카드표 때문에 도망온 아가씨들도 많이 있고. 네, 살해 위협 받는 사람도 있고. 네, 저 경험 있어요. 막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고. 다방을 경험. 그 다음에 울릉도에 있다가 옥천으로 왔어요. 옥천군 보건소의 건강증진팀의 공중보건이 3년차. 네. 옥천으로 오시면서 굉장히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김준호 선생님 보면 제가 이런저런 행사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취미는 여행이고 스포츠 관람. 특히 하나이글스 팬이에요. 네, 제가 저도 하나이글스 팬입니다. 네, 제가 옥천으로 옮긴 이유가 울릉도에서 진짜 울릉도에서 근무했으면 네. 다음에 아무데나 갈 수 있지 않나? 아무데나는 아닌데 어쨌든 그러니까 옮기는 과정은 일단은 첫 번째는 도내 이동을 하고요. 도 안에서 뭐 도대표한성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자리를 도관 이동할 수가 있는데 남은 자리에서는 골라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때는 90년, 99년 막 이럴 때는 그 도관 이동이 가능한 자리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강원도 양구, 그리고 강원도 태백, 그 다음에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 뭐 이런 섬들. 이 들어보시면, 그 도가니동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 드는 데 있잖아요. 병원선, 그리고 병원선. 전남 병원선. 병원선 모르죠? 알아요. 배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막. 그분들 항상 누워있다고 들었어요. 뭐 연평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폭격 떨어지고 뭐 하면 뭐 이렇게 자리 지켜야 되고 하는데, 그런 데는 들으면, 이분들 진짜 도가니동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 드는데. 저희도 뭐 울릉도는 그러니까요. 오지의 끝판왕격이니까. 근데 거기 있다가 옥천으로 옮겼어요. 하나이글스 팬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시즌권을 구매해가지고 오늘 2014년 시즌 올해 하나이글스의 열혈 팬으로 경기를 볼 때마다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TV에 종종 나와요. 근데 나도 본 적 있어.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옥천으로 옮긴 이유가 옥천이 그 차로 30분 거리에 있거든요. 대전구장에서. 그래서 그래서 옥천으로 옮긴 거라서요. 그래서 시즌권은 올해만 샀지만 작년에 사실 야구장 작년에 더 많이 갔고요. 올해는 뭐 학기 가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올해 많이 못. 김성근 감독 취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나도 듣고 싶어서 김성근 감독 이런 얘기도 하나요? 잠깐만, 이런 얘기 김성근 감독 그만뒀어요? 아니. 김웅용 감독이 이제 임기가 끝났고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감독을 구하는데 하나 팬들이 김성근 감독을 해야 된다. 1인 시위도 하고 많이 했었죠. 근데 네, 사실 근데 뭐 저는 뭐 오랫동안 봐왔고 한데 우리가 그동안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뽑는 게 그 흔히 사원이라고 얘기하는 의리 이런 것 때문에 그 레전드 코치들 다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질도 안 나오고 1군에 있다가 못하면 2군에 있는 애를 바꾸고 또 못하면 다시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작년 기분이 올 때부터 원했는데
사실 그런 거를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해서 그러니까 오래돼서 좋죠 뭐. 김성근 감독한테 바란 첫 번째가 그거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철밥그릇 철밥통. 코치진에 대한 이제 제 평가와 그리고 이제 능력 위주로 코치를 해야 그럼 된다. 이제 우리 종범이 형은 어떻게? 종범이 형은 나가셨고요. 이미 이미 제가 알기로 장종원 코치랑 정민철 코치 빼고는 다 이제 나가시는 걸로. 원래 이종범 코치야 뭐 잠깐 뭐 들어간 뜬금없이 거니까. 하나에 있는 거지. 이종범 코치가 그 하나에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 성적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뭐 원래 올해도 사람들이 너무 기대 많이 해서 저는 당연히 못할 거 생각을 했고요. 내년에는 뭐 어쩌면 잘하면 4강을 가면 좋겠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6등, 6, 7등만 해도 만족할 것 같아요. 꼴찌만 면한 네, 아예 꼴찌는 당연히 면할 것 같고. 당연히 면하고. 네, 그럼 어쨌든 기아가 4강 꼴등하는 갔어요. 건가? 근데 기아 팬이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하면 좀 기아가 제일 팬이 많은 구단이기 때문에. 굉장한 팬이에요. 마지막으로 이학수 선생은 이제 1984년생 네. LA 올림픽 때 태어나셨군요.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1984년생 LA 올림픽 때 태어나신 이학수 선생. 울산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야. 울산 중학교도 엄청 명문, 아닙니다. 옛날 명문 아니었나? 중앙고란 이름이 원래 서울에도 있고 여기저기 많은데 저는 뺑뺑이 돼서 네. 울산은 실제로 학성고. 네, 제가 일기라서 원래 학성고를 지망하던 사람이었으나 학성고를 못 가서 울산 중앙고등학교 갔어요. 네. 근데 울산 중앙고등학교도 뭐 중앙고등학교 중앙 이름 들어간 데는 다 좋아요. 옛날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초기에는. 근데 아니, 제가 다닐 때는 선배님들이 수능 일주일 전에 5일 프로젝트라고 하루에 한 영역씩 뗀다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여전히 그 고3 분들도 축구, 농구 열심히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집사람이 중앙여고. 상관없네. 예, 드러내주세요. 예. 예. 아, 근데 또 지금 오적상이 집사람 말하는 거니까. 예. 호적상에. 어우. 야. 거제상 말고도 있나요?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그렇지 아기야 내가. 이것만 살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하셨어요. 이분도 이제 이학수 선생님도 경북대학교 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네, 지금 김준호 선생님이랑 거기서 처음 만나가지고요. 동기로 같이. 네, 뜻한 바가 있었나요? 뭐 굳이 뜻한 바는 없고요. 저는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그냥 어떤 이유? 선배님들의 삶을 대충 보니까 이분들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맨날 야근만 하시고 막 이렇게 살아서 야근이 좀 싫어가지고. 네, 보이죠? 지금 치과의사들 집에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게요. 오기 전까지 제가 몰라가지고. 네. 아니 근데 로스쿨 한번 가봐요 이번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울릉군 천부보건지소. 아, 그러니까 김준호 선생님이랑 거의 같이 다니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네요. 친해요? 여행도 같이 네, 여행도 어쩌다 같이. 보니 이렇게 계속 인연이 네, 됐어요. 인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음성군 보건소로 오셨어요. 네, 저는 음성. 네. 그래서 지금 한 분은 이렇게 김준호 선생님은 옥천군에, 그리고 이학수 선생님은 음성군. 요 정도는 뭐 공보이들 거리 개념으로는 뭐 엎드리면 코 닿을 때잖아요. 그죠? 뭐 괜찮죠. 대충. 예. 공보이들 개념으로는 뭐 이게 뭐야 시속 그 100km 이내는 다 그냥 뭐 그렇잖아요. 네, 뭐 같이 점심 먹는 사이잖아요. 100km 이내는. 보통 서울권에서 가까운 데 가려고 하니까 사실 음성은 되게 서울에 가까워 좋고요. 저는 옥천은 대전 바로 옆이라서 이거 끝나고 하려는데 지금 또 소개를 또 1시간 어제도 교통방송 라디오 하나 출연했었어요. 늦게 가서 차가 막혔다고 그랬더니 아주 다들 표정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자, 이제 소개 계속할게요. 서울 관객이 앉아있는 관객이. 서울대 재학시에 전통무예 18기를 수련. 네. 뭐 동아리 활동 중앙 동아리에서 무술 동아리. 좀 했어요. 중앙 동아리 무술 동아리면 진짜 힘든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공대 다니면서 할 만한 쓰면 대충. 아, 그러니까 무술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했지만 지금은 능력이 상실됐어요. 얼마나 잘하는데? 그때 03년도, 04년도, 05년도 빡시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태권도 3단이에요. 네. 오늘 한번. 가만 있어. 아 저는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연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다구 빼고 해. 다구 빼고 해. 저 사격했어요. 한 방에 끝나요. 사격했어요. 뭘 하든지 말든지 한 방에.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거 들고 와요. 한 방에 그냥. 자, 그 다음에 훈련소에서 분대장 훈련병 역임. 야.
야, 내가 봤던 것 중에 최고. 지금 아니 분대장 훈련병 이거 모르죠? 분대장 훈련병. 저 훈련소 들어갔다 나왔다니까요. 들어갔다. 그럼 알겠네. 야, 분대장 훈련병이 이게 그거잖아요. 29연대 이게 뭐지? 그 사단장 바로 밑에 아닌가? 그렇죠. 대령 위에. 야, 훈련소에서 분대장 훈련병.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해봤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26대 치대 학생의 시다. 시다라고 이력서에 썼네. 전문 용어인데. 모두들 알아들으실 거니까. 네, 굳이 저걸 쓰는 거 보면 제가 부려먹은 게 되게 싫었나봐요. 그러니까 김주영 선생님이 회장할 때. 네. 이분이 저를 영입했을 때도 제가 좀 많이 반박이 있었는데 어쨌든 가서는 또 열심히 했어요. 네.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두 분이 아주 끈끈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중, 남고, 공대 나왔고 거기서 무술 동아리를 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이 지나오는 동안 여성이 한 명도 없었죠. 네, 남중남고까지는 아예 없었고요. 공대 무술 동아리 누가 있어요? 공대 무술 동아리가 겹치는 시기라 그때 이제 밑에 보시면 CC 3번 중에 2번을 CC 3번 중에 2번을 거기서 했고. 그러니까 자기 소개 CC 3번, 소개팅으로 연애 1번. 현재 솔로 여친구 하는 중. 근데 여기에 지금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 여자친구는 아니고 아직. 아니 알아요. 우리가 여자친구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이학수 선생 보니까 진짜 이 이력을 보면 남중, 남고, 공대 나와가지고 울릉도에 보건지소에 있어가지고 이럴 경우에 삐뚤어진 여성관을 갖기가 쉽거든. 울릉도의 파도를 보면서 맨날 마음을 정진했어요. 사람이 너무 또 이성과 접촉이 없으면 삐뚤어지기 쉬워. 네, 어쨌든 이게 지금 그러면 CC의 평균 지속 기간은? 첫 번째 분은 평균. 들어봅시다. 이거 재밌는 거. 대충 6개월 하고 2년 4개월 하고 2달 하고. 그 차이가 편차가 크네. 이게 평균 의미가 없네. 표준 편차가 너무 크니까. 2달은 사귄 건 아니지. 2달은 사귀었다고 표현하긴 좀. 그건 즐겼다고. 2달은 즐겼다고 하는 거예요. 2달까지 얘기하면 전양 원장은 진짜 2달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겸손하게 그러면 3번으로 줄이겠습니다. 네, 3번. 그러니까 일주일짜리는 다 뺀 거예요, 그냥? 일주일짜리는 저는 없어요. 최하루 사귄 게 2개월, 2달 사귄 거고요. 길고 긴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쨌든 공보위 지금 3분이 이제 한 분이 이제 마치신 공보위고 현재 공보위시는데 사실은 이 중에도 지금 다 우리 여기 편집하시는 분들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 다 여기 지금 공보위를 하셨으니까 우선 김철신 원장님부터 공보위를 어디서? 저는 1년 차 때 경기도 용인에서 근무했어요. 용인 15군소에서.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 때 공보위협회 회장을 하면서 서울에서 근무했어요. 의사협회, 그때 이제 의사협회 회관 안에 공보위 사무실이 있었어요. 공보위협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무교육팀에 있으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했었고, 이제 2년 차 말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기도 양주에 동두천 바로 밑에, 동두천 옆에죠. 옆에서 경기도 양주 은현면이라는 데서. 진정한 공보위 생활은 그거 하나네요. 그렇죠. 거기가 근데 진정한 공보위 생활인 줄 알고 갔는데 농촌, 한적한 농촌을 상상하고 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 경기도 외곽에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은 데였어요. 그래서 전부 다 염색 공장 이런 데여서 한 5시쯤 되면 동네가 서부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되게 황량하게 지역 주민은 없고 거기서 막 정말 그 수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각 나라별로 가나도 있었고요.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그리고 뭐 페루. 근데 이제 보면 나이지리아나 이런 또 그 아랍 쪽에서 온 분들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체형이 좋잖아요. 엄청 진짜 등치도 좋고 하는데 치료를 하면 아랍 분들이랑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게 루트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와동 되게 그 근간도 크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고서 필링을 하려면 가타파차가 몇 통이 들어가야 돼. 아무리 넣어도 헐렁헐렁해. 그래서 막 대신 볼이 잘 늘어나잖아요. 좀. 근데 잘 되잖아요. 페스티벌 깊고. 근데 그런 분들은 상악을 해도 이게 미러 안 봐요. 다이렉트 뷰야. 입이 크고 그래서 다이렉트 뷰야.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언어가 문제잖아요. 공보위들을 하면 언어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영어나 아니면 불어나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언어를 했는데
아파요? 이런 건 다 통해요. 한동안 연예인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개그맨 정명훈이라고 있어요. 명훈이가 그 고향이 포천이거든요. 포천. 그래서 이제 아마 종합고등학교 이런 데를 나왔는데 명훈이가 진짜로 맨날 염색공장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염색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명훈이가.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염색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개그맨 시험 봐서 온 거예요. 염색공장 얘기하니까 명훈이 생각나네요. 네. 우리나라 염색은 다 그쪽에서 해요. 지금 너무 부러워요. 지금 명훈이가 내일 유현진이랑 골프 치러 간대요. 부럽다. 그래서 제가 캐디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오르지 말아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 시간에 김영사 원장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수습이 그동안 너무 가꿨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따뜻한 걸 던졌는데 당황스럽네요. 자, 네. 그럼 우리 제작 담당하시는 전양 원장님은 혹시 그냥 저는 충북 보훈에서 3년 동안 평범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1년차 때 군보건소에 있었는데 우리 군보건소가 엄청 힘들어서 지금 환자 없죠. 지금은 없죠. 나 때는 환자를 20몇 명씩 봤어요. 난 진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갔거든. 전양 원장이 기원해서보다 그때 환자를 더 많이 봤죠. 그때가 제일 많이 봤어. 그래서 그때 보셔도 환자가 없는 거. 결혼은 몇 년 차였대? 결혼은 공부 끝나고 했죠. 공부 끝나고.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뭘 했는데 서울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아니 그러면 이제 대전으로 많이 왔다가 유성 좋다. 아니야, 근데 전양 원장은 유성 좋다. 공보위 때 굉장히 잘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훈에 공보위 마친 지가 벌써 10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훈에 계신 분들이 여사분들이 선물도 보내고 문의줘요. 돈 많이 들었어요. 수사 주냐고. 저도 그때 울릉도에 있을 때 저도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있을 때 거긴 진짜 무이촌이거든요. 저 진짜 환자 너무 많이 봐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이 봐서 그때 보통 3주 이상씩 밀리니까 환자들 맨날 저한테 화내고. 울릉도에 치과 있지 않아요?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어제 우리가 10,000명이니까 조만간에 2개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들어가신다고. 제가 들어갈 생각이 농담이 아니라 있어요. 진짜로 가서 저도 좀 불친절하게 진료해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처음부터 어린 나이에 강남에 진료해가지고 이거 등급만 높은 사람들 만나다가 울릉도 가서 나도 욕 좀 하면서 진료할 수 있게. 그래서 잘해드려야죠. 근데 울릉도는 잘해드려야지. 됐어요. 나 욕하면서 잘해주니까 욕하면서. 네, 정감 있게 하시면 되죠. 오세근님 공부위 하셨어요? 아니 군의관? 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하조대 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3년을 계셨어요? 네. 저는 수련을 이미 받고 결혼을 하고 갔기 때문에 서울에서 먼 데를 찍었는데 와이프가 직장 그만두고 따라오더라고요. 공보에 가시기 전에 결혼하셨고요. 네, 1년차 때 했으니까. 네, 1년차 때 그래서 멀리 간 건데 직장, 속도 모르고 쫓아. 네, 직장 그만두고 2살짜리 애기 들쳐 업고. 그때 우리 공보이들이 하는 얘기 그거였는데 공보이들 보면 결혼하신 분들이 누구는 주말부부하고 누구는 관서산인데 주말부부하는 형들이 우리는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주말부부를 하고 너는 나라를 팔아먹어서 하자고. 환자 많이 봤다고 하는데 저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어요. 야 3년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고할 게 없어요. 저희 와이프. 언제 그냥 인생의 즐거운 시절. 정말 가슴에 와닿아. 그러니까 내가 듣는데 김영삼 원장은 어차피 공보위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듣는데 마음이 왜 짠하지? 이제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다면 이제 기러기 하시면 돼요. 이제 기러기 하시면 그때 한을 푸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학 선생님 여기 옆에 그냥 친구분이 오셨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럴 리는 없지만 잘 되거나 잘 되거나 그래도 직장을 그만두지 말아라고. 그냥 어떻게 치과가 다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치과에 강도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직장은 유지하는 것이. 어쨌든 뭐 지금 저 공부했고 저도 이제 공부인은 아니지만 전주시 보건소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예방치과 수련할 때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왜냐면 공중보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치과위생사들이 실런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그런 사업할 때 치과의사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을 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면허만 있지 영혼이 없는 저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면허만 있고 영혼이 없는 김 선생은 여기 앉아 있어.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이 2배 많으신 분이 엉덩이 또닥또닥 거려가면서 이렇게 저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공보위들 가면 되게 처음 딱 배치받으면 사랑받지 않나요? 아니 요즘엔 여사님들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빠. 우리 때는 고모 정도. 우리 때는 고모. 우리 때도 고모 이모였는데. 아니 대체로 치과 위생사분들이 보건지소에 쭉 배치되기 시작한 게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면 65년생에서 75년생 사이가 쭉 다 돼 있어요. 그 연배들이 대규모로 뽑아서 대규모로 뽑아가지고 그 연배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거의 80%가 65에서 70이겠죠. 네. 거의. 그래서 65에서 70. 제가 갔을 땐 저보다 한 3-4살 뭐 위에 정도, 뭐 3살에서 한 5살 위에 정도 다 계셔가지고 이제 애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신 분들이고 또 이제 집에는 또 남편이 들어가 봐야 뭐 잔소리만 했었고 하니까 이제 회식 같은 걸 많이 하시면 참 좋아하시고. 그때 나 술 엄청 먹었어요. 뭐 새벽 2시에 관사로 막 쳐들어가지고. 저희는 저는 울릉도에 있을 때는 좀 그 보건의료 싸움 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좀 나이 어린 간호사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여기 나와서는 뭐 여사님들이 워낙 어머니 뻘이니까. 거기는 회식 같은 잘 안 하고. 저는 그 용인에 처음 가서 이제 딱 갔는데 관사가 없어요. 정릉에서 용인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어요. 예, 그럼 이제 보건소에서 좀 쉬어야 돼. 한번 출근하는. 근데 관사라고 준 게 되게 숙직실 같은 거 하나 주고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사 문제가 되게 그 문제가 있는 데가 있었잖아요. 요새도 보니까 요새도 있죠. 예, 보고서 이제 김준영 선생님이 그 공보위 처우에 관한 보고서를 썼는데 거기도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이제 외부로, 그러니까 지역에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시설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해야 되는데 관사를 제공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건 되게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공중보건에게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중보건에 숙식을 하고 공중보건에 있는 지역 주민에게 의료회의를 제공하는 건데 그런 걸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관사하는 데들이 있어요. 네. 뭐 광역시 중에도 있어요. 급하게 찾았는데 경기도가 60%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네. 경기도는 수도권이니까. 네, 그게 그 강제 조항이 아니라서 사실 관사 지급 그 종류는 되게 많은데요. 안 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아니 원래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 때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MT를 그 선배의 그 보건 지소로 MT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늘 가던 그 MT 장소를 동아리 선배들이 이제 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MT 가기 너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른 선배한테 뺏기면 안 되고 우리 선배가 가야 된다. 울릉도 얘기 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울릉도에 있을 때 몇 명이나 놀러 왔느냐. 울릉도에 있을 때도 근데 놀러 온다는 사람은 많긴 했는데 사실 실제로 놀러 온 사람은 몇 명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는 많이 했는데 정작 오려고 하니까 이게 막 멀기도 하고 배편도 그렇고 생각보다 울릉도가 인기가 많아서 배편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미리미리 안 사면 힘들어요. 맞아요. 우리도 안 가봤죠. 안 가봤죠. 되게 빨리 매진되고요. 사람보다 관광객 진짜 많이 와요. 안 그래도 재밌지 않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관광객이 사실 저는 안 좋고 근데 저는 울릉도 저는 학수는 그 지소에 있었지만 저는 의료원에 있어서 응급실 대기도 하는데 온콜 대기를 하는데 밤에 관광객들이 싸우고서 전치 깨지 이런 사람 되게 많이 오거든요. 사실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레지마이 스프린트 같은 거 되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위로를 해줘야지. 보철 깨지고 막 이러면 사실 자다 일어나서 위로를 해주고 울릉도 보철 를 안 하기 때문에 보철 가는 거 못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관광객 많은 건 좋지 않죠. 사람이 너무 많. 근데 울릉도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람이 많아요. 인구가 얼마나? 인구가 10,000명 정도 되니까. 인구 10,000명이 지금 찍고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만간에 2개 된다. 저쪽은 그런 의료원 아니니까 좀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형이랑 둘이 맨 처음에 자리가 둘이라서 갔는데 한 명은 울릉도 안에서 오지로 가야 되고 한 명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상황이 돼서 아 그럼 따로 울릉도에서 따로 살았어요? 네, 들어갈 때는 예. 외로움을 많이 탄 형이 의료원에 있고 저는 나름 독립생활을 좀 즐기는 타입이라 멀리 오지로 갔죠. 그 정도까지도 님이 충분히 독립인데 울릉도 안에서 또 멀리 울릉도 안에서 배가 딱 들어오는 그 도동항이라고 읍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버스를 딱 타면 종점에 딱 가면 거기에 몇 분이나 탄 버스 타면 1시간 5분입니다. 울릉도에서 버스가 1시간을 가요? 1시간 5분이니까 왜냐면 이게 울릉도가 각동에서 못 가잖아. 예, 그 해안 고속도로처럼 해안 도로로 이렇게 타고 가야 되는데 일주가 완성이 안 돼 C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거기 또 환승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환승까지 해야 돼? 이게 천불이 거기에 제가 있었는데 거기서 환승을 하면 나리분지까지 올라가는 또 버스 따로 있어요. 저는 그 천불이에 있었고 환승 할인 돼요? 없어요. 여기 만약에 이제 인구 늘어나면 이제 독도로 가야 되겠네. 거기도 인구 늘어나면. 글쎄요, 거기는 보통 거기서 다치면 알아서 이쪽으로 오죠.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울릉도는 너무 환자가 많아서요. 의료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어쨌든 공중보건이가 물론 환자를 보긴 하지만 보건소니까 그 보건보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강보건 사업을 아예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예방이지. 3차 예방. 울릉도 조만간에 치과 2개 되겠네. 치과 2개.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게 아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역시 물론 처음 갔을 때 임상경험 전혀 없는 상태로 갔고 근데 가자마자 전 선생님이 남겨놓은 엔도 막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다가 처음은 책 보고 하는 거지 심지어 뭐. 저의 어시스트는 간호사였어요. 그때 위생사분이 출산휴가로 어디 가셔서 간호사분이 어시스트 하시기 때문에 어시스트다운 어시스트를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때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의사사분이 오셨거든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마 방송사분은 울릉도에 개원하고 계신 분은 계속 이 한마디 나올 때마다 지금 긴장하는 아니 둘이 같이 있어도 치과 인구 5,000명당 그 치과 2개면 여전히 불친절할 수 있어요. 불친절. 울릉도는 그 진짜 몇 안 되면 무의초는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환자한테 미안해요. 제가 뭐 실력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어떻게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픈데 안 해주니까 불만하니까. 근데 울릉도에는 그러면 공중보건의사가 계속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울릉도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항상 3명쯤 있어야 되겠네. 네, 저 울릉도는 늘어야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에 조사할 때 항상 생각한 건 어쨌든 공중보건의가 지금 그냥 아무 뭐 생각을 하시겠죠 보건국집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군별로 그냥 나눠 갖기식으로 하니까 실제로 환자를 얼마 보는지 진짜 무의초인지 아닌지 그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있는 공보의 자리 저 그때 저는 오늘도 뭐 몇 명 맞지? 2명, 3명 밖에 안 보거든요. 근데 저 울릉도에 있을 때는 예약 환자만 보통 12명에서 15명이고, 신안도 많이 오면, 신안에다가 검진까지 하면 하루에 뭐 30-40명 보는 날도 있고,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중보건의사도 이게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 수요조사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진료가 필요한 데는 진료 인력을 보충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보건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좀 치중하게 해서 좀 범위를 좀 넓게 해서 하자.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 제가 페북에도 그때 막 썼었는데 그 복지부 그 말고 복지부 답변이 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조항을 바꾼 뿐이다. 근데 바꾼 조항이라는 게 그냥 커버하는 개수를 늘렸는데 그게 99년에 21세기 그 공공치과의료에 대한 보고서인가 그게 건치에서 구강보건 정책연구에서 낸 보고서가 있어요. 굉장히 주옥 같은 보고서인데 거기에 보면 그 안에 이제 그때 박덕영 그 교수님이 구강보건 정책연구 회장 할 때 토론회 하고서 낸 건데 그 안에도 그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점점 무의촌들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공공의료 인력이 전부 다 한 전체 보건소 보건지소 다 털어봐야 한 550명 되나? 전체를 다 털어도 그 중에 한 500명이 공중보건의사고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인력은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력들에게 뭐 할지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이미 그 99년에 건치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수요조사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이제 어쨌든 줄어드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가 내년까지가 이제 제일 적은 시기고 이제 다시 늘어날 거라서 이제 다시 늘어나는 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또 이렇게 주먹구구실하면 아마 군별로 하나씩 더 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할 것 같아요. 문제가 이게 좀 더 이제 좀 하이 퀄리티 얘기를 좀 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우리 그 99년 말 이럴 때 800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800명 정도. 근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력은 그 800명이 다야. 지금은 공중보건의사 한 500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공공 그 후방보건 인력은 그 500명이 다야. 그러니까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가 치의학 전문대학원 돼가지고 공중보건의사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야 갑자기. 여학생 입학률이 높아진 것도 영향이 그쵸. 좀 그것도 네. 있죠. 네. 그거보다는 그때 제가 보기에는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 게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 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뀌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력이 절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그냥 진료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구강보건 인력인데 그거에 대한 활용 계획도 없고 수요 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게 다른 나라도 다 그러냐고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공공의료라는 게 이제 정세환 교수 발표한 거에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을 치과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0.5%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0.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 다 민간 치과 의료기관에서 가는 거예요. 아주 오지에 있거나 가난하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것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로지 공중보건의사에만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너무 좀 어려운 얘기 했으니까 그냥 재미난 얘기로 뭐 지금 우리 이학수 선생님 여자 울릉도 얘기하다가 심각해 여자 그냥 여자 친구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냥 친구인데 여자인 거 그죠? 아직 남자인 거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이제 어쨌든 딱 오실 때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갑자기 1년 반 2년 반 정도 남았다고 쳐. 지금 똑같은 조건이라고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아가씨인데 너무 사랑해버린 거야. 너무 사랑해버린 거야. 네. 당장 같이 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을 정도로 사랑해버린 거야. 그래서 결혼했어요. 어떻게 해, 이제? 주말? 아니면 때려치고 내려와. 충북 보훈으로. 어떻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가정. 공보일의 생활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안 해보셨어. 안 해봤어.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끝나고 제가 올라갈 수 있어요, 거리상. 그리고 그 사랑은 6개월이야, 6개월. 6개월. 지금 다행이다. 그래도 공중보건의사가 서울을 왜 가? 그렇죠. 다행이다. 좀 독하신 분들은 횟수로 얘기했다는데. 어쨌든 울릉도에서는 그러면 뭐 하고 놀아요? 놀 건 뭐 있어요? 술을 주로 먹죠. 근데 술 먹고 등산하고 뭐 야구 팀이 있어요, 거기. 야구팀이 있어서 어떤 형들은 야구하면서 거기 동네 그 선장님들과 형동생 하면서 배도 얻어 타고 막 이렇게. 야구팀은 나리분지에서 막 그런 거야? 근데 그 나리분지 아니고 태아 쪽 가면 거기 야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야구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저희가 4월에 들어가니까 사실 그때는 춥고 이제 뭐 7월 달 되면 스킨스쿠버 하고요. 그래서 뭐 오픈워터 할때도 따고. 근데 사실 그때까지는 좋아요. 날씨 좋을 때는 좋고요. 울릉도는 날씨에 따라 10월부터.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10월. 이제 막 10월부터 이제 파도도 많이 날씨가 추워지면 배도 잘 안 뜨고 눈 오면 진짜 집 밖으로 못 나가고 하니까. 근데 계속 울릉도 얘기만 하니까 함태훈 선생님이 뻘쭘하게 지금 계속. 근데 태훈 형이 공중보건의사 있으면서 그 뭐 학교 다니다 졸업하고 이제 그냥 수련 받고 학교 다니다 수련 받고 찌들어 있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보고 싶은 거가 많잖아요.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어요? 공중보건의사 하면서? 공중보건에서 많이 했죠. 그런 거는 뭐 일단은. 저는 이제 강원도 횡성에 있었는데, 저 이제 이제 여가 활동을 되게 좋아하니까, 주로 이제 운동 위주로 해서, 이제 근무할 땐 근무하고, 그 여가 시간 이용해가지고, 뭐 골프라든가 아니면 뭐. 골프도 잘 쳐요? 아니, 잘 치진 않고요, 그냥. 몇 타? 그냥 90타에서 100타 사이 항상.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했네요. 운동을 겨울에는 스키 타고. 축구도 잘하신다고. 운동 센스도 좋으시고. 스키도 뭐 선수 같은 거 했다고. 저도 골프 한 80타 쳐요. 그럼 거기까지만 치고 나와. 80타까지만 치고. 80번 딱 치고. 이제 그만하고. 그만. 여기까지. 됐어요. 나 오늘 안돼 이제 집으로. 공중보건의사들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에 몰입해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오다쿠처럼 엄청 많죠. 옛날에 뭐 스타크래프트도 공중보건의사가 아마 팀이 있었으면 휩쓸었을 걸. 엄청나게. 타이거 우즈랑 동갑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울릉도에서는 환자를 엄청나게 받잖아요. 저는 너무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난 도대체 뭐 하는 걸까? 하루에 얼마나? 아니 거의 한 달에 한 달. 환자가 없는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문제가 되게 심각한 게 당사자인 저도 이걸 내가 뭐 하는 걸까 도대체 3년 동안. 그쵸. 그러면서 오히려 더 여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거는 또 좋은 면이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좀 약간 좀 너무 낭비다 이거는. 사실 아까 전에 제도 김철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선택을 이렇게 그 당사자인 입장에서도 낭비잖아요 그게. 복골복이면서 낭비죠. 근데 저도 3년차 때는 그러니까 1년차 때 용인시 보고서에서도 뭐 환자도 되게 많이고 사업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3년차 때는 이제 그야말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일부러 약간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하루에 한 5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환자를 빨리빨리 보는 습관이 생겼잖아요. 그럼 20명씩 한 1년 봤으니까 그러니까 5명 정도는 진짜 너무나 빨리 볼 수 있거든요.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보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때 뭐 보건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동두천 주변에는 그렇게 스키장도 없고 그다음에 뭐 골프장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있지도 않고 뭐 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그때 살이 좀 쪄가지고 살을 뺀다고 자전거를 사가지고 헬스 자전거를 환자 없을 땐 늘 타고 있었어요. 늘 타고 있었는데 환자면 헐떡이신 한 달 반 만에 8kg인가를 뺐거든요. 뺐는데 7kg째 뺐을 때 자전거를 계속 타잖아요. 그럼 벨트가 끊어져요. 많이 타면. 난 생전 처음으로 헬스 자전거 지금 사면 다 옷걸이로 쓰잖아요. 빨래 건조대로. 근데 헬스 자전거에 벨트를 끊어 먹었어. 한 달 반 만에. 환자 없을 땐 늘 타고 있었는데. 관절에 무리가 없으신가요? 그때 26 때리네. 시생생활 때. 그 여파로 지금 내가 관절이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공보이들이 환자도 많이 보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공보이들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함태훈 선생님도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스키하고. 스키하고 골프하고. 서울리 그쪽에는 워낙 환자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옛날에 근데 이제 보면 그 공중보건의사들이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놀고 먹기도 많이 하지만 워낙에 시달리다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엄청나게 그냥 뭐 실습 돌고 공부 왕창 하다가 가거나 아니면 수련까지 한 사람들 끝내주는 사람들이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는데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공보이들이 옛날에 전설 같은 공보이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예절 책자들 보면 우리나라에 요새 고혈압 등록 사업 같은 거 하잖아요. 혈압 재주고 하는 보건 사업들 하잖아요. 그 사업들이 시작이 공중보건의사들이 한 거예요.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여기서 뭐 할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또 늘 수련하고 환자 보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환자를 보기도 하고 보건사업이나 이런 거에 뛰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막 완도나 막 청산도 보건 사업한 사례는 아직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섬을 다니면서 혈압 재주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혈압 높은 분들 쭉 등록해서 그때 뭐 약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관리하고 하는 사업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때도 진주에서 진주의 이반 성면이가 이상한 이름의 그 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혈압을 막 재주고 뭐 하고 했던 의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당뇨나 이런 만성병의 등록 사업을 하자. 그 당시에 이미 해서 그 등록 사업 시포지엄도 하고 막 복지부에서 와서 그거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없던 거를 하신 거죠. 예, 굉장히 많은 보건 사업들이 공중보건의사가 실제로 주도해서 하기도 했고 옥천보건소가 또 뭐가 유명하냐면 옥천군의 그때 보건소에 이제 또 그 쟁쟁한 선생님들 공보의 선생님들 가서 건강도시 사업을 거기서 처음 했어요. 옥천에서. 그래서 옥천군 보건소 소장님이 이제 또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MD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건강도시 요새 많이 하잖아요. 건강도시 뭐 걷기 대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또 옥천에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지부에서 맨날 뭐 자기네들이 뭐 건강 뭐 사업하고 막 이런 계획들이 공중보건의사가 맨발로 시작한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는 주로 불수도포가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불소도포마 실란트 이런 것도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잖아요. 공보이들이. 근데 공보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 공보이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불소양치 사업, 불소도포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 대부분이 공보이들이 적극적인 참여하에 그 토대가 닦인 거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일선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이 굉장히 역할을 했는데 그게 보면 어떤 공보인은 그런 사업을 잘할 수 있고 어떤 공보인은 진료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필요하면 그 공보인들의 욕구를 받아서 그런 공보인들을 이런 쪽에 배치하고 또 진료에 역량 있는 공보인들은 진료 수요가 많은데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좀만 관심과 그 세심하게 조사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왕보건과나 그런 데서 조사를 해가지고 맨날 와서 자기네들 뭐 일 많이 한다 이런 헛소리 하지 않고 와서 진짜로 정말 치과 공보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게 필요한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배치를 하면 되잖아요. 괜히 이런 얘기하면 와가지고 뭐 그냥 공보위들 이자라나 감사나 해야 되겠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와서 정말 지역 주민에게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제공해줘야죠. 사실 공보위가 일 안 한다고 뭐라고 물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사실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어디나 열심히 열심히 안 하는 원장도 얼마나 많은데. 너는 열심히 진료 안 하잖아. 요즘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재미가 없고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공보위는 우리 때 이제 저희 친구들은 이제 선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보통은 저희 때는 이제 수련이 3년이었단 말이에요. 수련이 이제 교정과 외과 빼고는 3년이었어요. 그럼 공보위 3년이야. 그럼 CC를 하거나 어쨌든 이제 어쨌든 사귀든 안 사귀든 어쨌든 친구들이 이제 수련 받으러 가는 그 여자애들과 이제 공보위 간 남자들 비교를 하잖아요. 3년 뒤에 개업하려고 딱 보니까 여자애들은 수련 2년 동안 한 3, 4천을 모아. 그 돈을 어쨌든 개업할 때 이 정도 돈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공보위들도 똑같이 개업을 빨리 하려고 그래요. 왜? 지금 마르스 통장에 1억이 꽉 차 있어. 그래서 지금 빨리 개업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마르스 통장 사고로 늘려서 지금 개업한다고 해서 급한 불을 꺼야 돼. 급한 불을 꺼야 돼. 지금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비슷한 월급을 받으면서 3년을 사는데 누구는 돈을 모아가지고 개업할 때 보태서 쓰는 거 하면 누구는 거의 대부분이 제 측근 공보위들은 1억을 꽉꽉 채워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 시골에서 돈 쓸 일이 어디 있을까? 동네 주걱 수매를 본인이 했나? 왜 그래? 과자 사 먹고 그럼. 그렇죠. 동네 공보위들은 과자 사 먹기가 힘들어. 그래서 과자를 1억어치 사 먹으면은 그거. 실제로 제 동기 중에 양구에 간 애가 있었어요. 양구에 간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그 킹 버거가 있었거든요. 그 버거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양구에서부터 너무 햄버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번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햄버거 가게를 찾아서 양구에는 없으니까 나왔어. 춘천까지 나왔는데 그 킹 버거가 없네. 춘천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 다시 갔어. 구리에서야 발견해가지고 양구에서 구리까지 와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가는데 눈물이 앞에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양구에서 하나만 사갈 수 없잖아. 내가 왔는데 그래서. 햄버거를 10개를 사가지고 양구에 도착해서 모여라 내가 킹버거를 사왔다. 그러니까 양구가 엄청 넓어요. 양구가 그 안에서. 근데 그 양구에 도착하니까 한 11시쯤 됐을 거 아니야? 그 시간에 킹버거를 사왔다고. 그래서 온 공보위 갖다 모여가지고 그 김 빠진 그 콜라랑 그 세트로 해서 식은 거랑 먹으면서 야 역시 햄버거는 킹버거야. 그랬다는. 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울릉도에도 햄버거가 없으니까 피자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도 피자도 없고 햄버거도 없고? 네, 피자가 있었나 보는데 피자 그러면은 찌꺼 차릴 게 아니네. 네, 제가 딴 거는 좀 있어요. 근데 BBK 그 치킨 말하는 건데. 네. BBK 치킨. 네. 왜 거기서 없어졌지?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휴가 나갈 때 햄버거가 나와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저희 갔다 온 형이 이제 그 아이스백 같은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공보위가 2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0개 이렇게 사가지고 오고 나갈 때마다 이제 뭐 사오라고 하면 피자 사오는 사람도 있고 뭐 햄버거 사오는 사람도 있고 치킨 사오는 사람도 있고. 원장실 전편을 안 들었구나. 전편을 들어봤으면 그 햄버거가 1년이라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아이스박스는 따뜻하게 먹으려고 했던 거니까. 전 저걸 먹으러 버스를 타고 갔어요. 1시간 5분 걸렸거든요. 1시간 5분 네. 아니, 첨부에서 갔어요. 네. 지금 울릉도에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 몇 번이나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8번밖에 못 나갔는데 저분은 좀 많이 나왔어요. 저는 거의 역대 최고? 역대 최고. 저 20번 가까이 나왔어요. 20번 와, 가까이. 거의 이 격수로 나온 거네. 제가 많이 나올 때는 3번 나온 적도 있어요. 우와. 일주일에 3번? 아니요, 한 달에 3번.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는 대표 배 스케줄 때문에 선장님도 그렇게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혹시 인터넷이 느리거나 막 그러진 않고. 제가 처음 갔을 때 그 ADS라고 다 그 옛날 ADS. 다들 썼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직 광랜이 지금 처음 가는 게 뭐 3년 2년 전인데? 네, 아직 그 첨부 보건지도는 광랜이 아직 안 깔려서 저희가 SK 거기 뭐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하이텔 쓴 거 아니야? 그때 저희 때
관사에 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게임 라이프가 시작이 됐죠. 졸업하고 솔직히 임상 경험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모형에다만 하다가 이제 혼자 딱 보잖아요. 보건소 딱 가서 보면 그 엔도가 뭐 이렇게 대부분이 이제 다 카시피케이션 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강남역에서 잠깐 이제 우리 후배를 페이를 하나 썼어요. 공부에 맞추고 나왔어요, 지금. 형! 펄프가 이렇게 원래 커? 형,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커? 그래서, 아니, 원래 이거 한 10번 파일 넣으면 끝나고 25번까지 확대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지금 형, 푹 떨어지듯이 이렇게 치수강내로, 보가 들어갔다는 거야. 펄프에서 피나? 엔도 시작했을 때 피가 퐁퐁 나오면 거의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강남역에 딱 온 거야. 강남역에 딱 오니까 강남역 다 20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뽕뽕 나오고 치수가 이렇게 크냐고. 확대를 도대체 몇 번까지 해야 되냐고. 그럼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네요. 그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스페셜 많이 되고 하니까. 저는 뭐 근데 나는 그 외국인만 보다가 개업해서는 말을 한국말 해도 되니까 그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강남역에서 병원 한 10년 했더니 노인분들이 오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젊은 환자들한테 익숙해졌잖아요. 저 개원에서 1년 동안 브릿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 다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부모님 데려오고 하니까. 근데 노인분들이 익숙지가 않아요. 진료하기가 힘들어. 덴처 이런 거 할지도 모르고 잘. 근데 이제 거기다가 덴처 같은 거 했는데 막 불편하다고 하거나 막 롱브릿지 불편하다고 하고 진짜 좀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좋다고 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못 오게 하는 방법을 강남역 13년 개업에 노하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금요일 6시로 잡아주면 돼요, 약속을. 그러면 할머니가 출구를 못 찾아. 잠깐만. 찾아도 못 나와. 6번 출구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50만 명이 여기 왜 있지? 그러면서, 출구를 해서, 그때밖에 안 된다고 두세 번만 잡아드리면, 아이고, 못 오겠네. 그러고 이제, 못 오세요. 뭐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은 없어요? 저는 거기, 날이 문제요. 소령님이셨나? 근데, 사랑니를 빼러 너무 부어서 아파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눈이 펑펑 내린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려오셔서 걸어 내려오셨으니까 차가 안 오니까 발치를 해드렸는데 발치 후에 지혈하면서 이렇게 등산 같은 무리한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다시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말고 가시라고. 근데 눈이 많이 오는데 다음날 반대쪽을 뽑으러 다음 주에 오셨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50분이면 가는 거리를 2시간에 걸쳐 천천히 걸어갔다고. 장점 있어. 아이스팩 필요 없어. 아이스팩. 눈에 잠깐 이렇게 눈에다가 붙진 않으셨더라고요. 아이스팩 바로 와. 근데 감기가 걸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각자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한번 우리 김정선님. 저는 울릉도에 있을 때 이건 좀 안 좋은 기억인데 저희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환자가 와서 누르면 뭐 주소가 뜨거든요. 근데 주소가 뭐라 떴냐면 경북 무슨 군 의원이 주소예요. 군 의원이. 그게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 왔더니 앱세스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 하는 거랑 발치 하나 하려고 막 해서 설명을 막 하는데. 되게 막 자기 뭐 군의원이라면서 약이나 달라고 막 자기 계속 군의원이라면서 그래서 저기 제가 그래서 간호사 그 의사한테 아니 거기 군의원은 나한테는 사실 그냥 옆에 학교 교장 선생님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학교 교장 선생님은 되게 높지. 거기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병원 많아. 그러니까 옆이라는 거는 다른 거 어쨌든 그 정확히 그런 얘기 옆에 학교 교장 선생님은 우리 모든 고객의 우두머리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옆에 학교라기보다 어느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니 자기가 군의원인데 보건소에서 아마 공공기관이니까 자기가 되게 엄청 높은 사람을 생각을 했나 봐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네 할아버지예요. 그 군 의원님한테 너 기억에 남는 치과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공부할 때는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덴처를 하신 분인데 아프시다 오신 거예요. 계속 언젠가부터가. 근데 딱 보니까 RPD를 하셨는데 야매한테 하신 거예요. RPD가 딱 보니까 이거를 하고 나서 한 번도 빼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를. 딱 밑에 봤는데. 그런 사람 꽤 있어요. 근데 안 빠진 게 아닐까? 제가 이제 그래서 관리해드리려고 봤는데 되게 충격적인 거는 제가 구강외과를 전공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원병소가 된 거예요, 거기가. 밑에가. 워낙 세균 끼고 자극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빨리 가보셔야 된다.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그때 딱 깨달은 게 이게 야매시 안 된다. 근데 진짜 보건소에 있을 때는 보건소에 치과가 없는데 보건제도가 있잖아요. 많이 그랬었잖아요. 혹은 있어도 한두 개. 그러면 꼭 야매는 꼭 있었어요. 그래서 야매는 문제 많죠. 지금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다시 우리 그 RPD나 청우치 본인 부담금이 지금 50%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야매보다 이게 수가 경쟁력이 떨어지거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 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게 독특한 시각이에요. 저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을 낮아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취약계층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낮아져야 한다 하는데 또 색다른 시각으로 야매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그럼 야매와의 경쟁력 지금 야매들도 엄청 긴장하고 지금 엄청 다들 지금 의료 그 벤처의 보험 급여화에 대해서 대비하고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이게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임플란트나 틀니나 이런 거에 최근에 이제 발표된 자료에도 보면 임플란트나 틀니나 이런 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실제로 보면 건강 불평등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산층 이상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고 오히려 취약계층은 더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가지고 중산층 혜택 뽑는 소득 역진적인 정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 말고 또 야매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거는 분명히 야매는 임시단체도 서비스예요. 본인 부담금 자체를 파격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른 데는 다 30%씩 하는데 왜 50%를 하고 또 그러기 일정 이 정도 다 20% 30%를 낸단 말이에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 진정한 의미의 건강보험 AS 기간도 보험은 지금 3개월 동안 본인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야매는 3개월 정도는 그냥 서비스지. 야매는 서비스 안 해주던데. 그러니까 야매는 만들면 끝이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생각할 때 그런 불성실한 일부 불성실한 야매 때문에 내달수에 성실한 야매가 어딨어요? 성실한 야매를 욕먹게 직업은 나쁘지만 사람을 나쁘게 보지는 말라고요. 아니 왜 그건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제가 왜 나빠? 사람이 나쁘지. 죄는 뭐 사람이 짓는 거지. 죄가 왜 나빠? 사람이 나쁘지. 그 죄 짓는 놈이 나쁜 거지. 김혜선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실 환자분이 보건소에 오는 이유가 야매한테 갔더니 일을 뽑아오라고 했다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저희한테는 비밀로 하세요. 와서 이거 뽑아주세요 이래요. 그럼 사실 저는 그럼 계속 물어봐요. 왜 그러시냐? 틀리하셔야 되는 거냐? 그러면 치과 가시면 하시면 된다. 계속 물어보면 그리고 환자가 실토를 한단 말이에요. 야매. 울릉도에도 야매가 있어요? 울릉도도 있죠. 울릉도 있어요? 배를 타고 들어와서 배를 타고 포항에서 들어온대요. 와, 이거 내가 빨리 개업해야 되겠다. 아니, 지금 얘기는 뭐 옥천인데 옥천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제가 그런 분들은 발치를 거의 설명을 해서 안 해주거든요. 틀리하실 거면 치과 가셔서 다 진단하시고 발치하셔야지. 그러고서 치과 발치를 저한테 하고 싶으면 그 해드리지만 야매를 하기는 안 해드린다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 보험이 되니까. 네, 보험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얼마냐고 하고 보험 되시는 분들은 보험이랑 차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보험에서 하시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75세니까 안 되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사실 물론 제가 그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좀 그렇죠.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그걸 할 거니까 사실. 뭐 그 야매 진료받으려고 일을 빼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 대충 갈아달라고 하는 사람 없었어요? 난 되게 많았는데. 갈아달라는 사람 이거 이빨 갈아 좀 갈아만 달라고 그래 빼달라고 그런 거지. 얼마인데 좀 더 갈아만 줘. 따이대로. 제가 울릉도에서는 한 분은 도저히 시우기 좋게 갈아주세요. 너무 안 되고 제가 해드릴 수 없는 상태라서 어차피 야매를 가실 거라고 설득 안 돼서 제가 그냥 프랩 해드렸어요. 프랩을 하고 야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러지 말고 캐스트를 할머니 들여서 야매한테 프랩 필요한 곳을 이렇게 마킹을 해서 보내라고. 근데 저는 그건 딱 한 번이었고, 저는 야매하고 한 건 돌아온 거 아예 아무 진료도 안 해요. 일부러 안 해줘요. 그래야 사람들이 야매해도 괜찮다는 생각 안 하고, 야매를 하면 이렇게 아무 책임 안 져주는 거 생각 안 하니까. 사실 우리 나홀로 원장실이 대박 칠라면, 뭐 청취율 막 2만 건 조회수를 나오려면, 전국의 야매 특집을 한번 전국 야매 3분을 모시고 8분 야매 특집 그래서 전라도 야매 누구 대표 야매 30년간 뭐 이렇게 좀 야매 달인 보면 그때 그 공보이가 잘 안 해줬어. 몇 년도에 어디 공부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 먼저 제가 그 마지막 말을 하면 저는 그 치과 공보이를
처음 접했을 때가 저희는 이제 그 전라북도 정읍인데 정읍에서 바로 붙어 있는 데예요. 소성이라고 바로 붙어 있는 데라서 제가 이제 보건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 다닐 때 면 소재지에 있으니까 좀 너무 이렇게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갑자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보건소를 가서 나 배가 너무 아픈데 좀 그 약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 그 어린 나이니까 중학생이니까 너무 배가 아파서 그냥 저기 보건소라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시골에 그걸 갔더니 그때 그 보건주소에 있던 그 선생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난 치과인데? 그게 제가 오늘도 한 말이네요. 그래서 제가 치과 공부를 처음 접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1988년 또는 89년 정도에 전라북도 그 정읍 소성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셨던 치과 간호사 선생님 그때 그 배 아파하던 학생에게 뭔가 다른 답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함태훈 선생님부터 공보위 시절에 대한 한마디.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6개월 됐는데 그 시절이 정말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 3년이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이런저런 막 추억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런 게 또 언제 오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매우 즐거웠던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공보위 어떤 제도에 대한 어떤 좀 어떤 이렇게 보완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좀 현 시점에 맞게 그 이제 예전에 생겼던 그 칩시연대하고 지금 워낙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 걸로 하면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즐거웠어도 다시 가라면 다시 저는 좀 다시 가라. 다시 갈 생각도 있나 보네. 난 간다. 네. 와이프가 따라오지 않는데. 저는 한 51% 정도 갈 생각. 진짜요? 네, 좀 더 이렇게 페이를 더 준다면. 페이를 준다면. 아니, 근데 요즘 페이 얼마 받아요, 진짜? 그거 저희가 가볍게 봅시다. 제가 이제 대위 그 호봉을 그러니까 하는데 좀 많이 받는. 해서 200 초반. 본봉? 아니 다 해서 한 220, 30. 그럼 우리 두 선생님은? 저는 사실상 공공의료 쪽으로 잘 몰랐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그쪽에 대한 개념이 좀 생겨가지고 그냥 이쪽을 고민하게 된 게 사실 처음 경험인 것 같고요. 그 말고는 그냥 전혀 모르는 색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본 경험들, 섬생활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남아요. 네. 월급은? 월급은 네트가 180이 조금 안 돼요. 많이 받네. 많이 받네. 네, 근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부족하지. 월급은 스쳐 지나갑니다.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 그걸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 마이너스 통장 많이 안 쓰지 않나? 그래도?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개업을 하는 이유가 그 마이너스 통장 막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는 저는 원래 공중보건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해서 사실 저는 울릉도를 간 것도 서울 열시는 옥천에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하지만 항상 생각하는 건 그 제도가 잘못된 것도 맞고 공보위들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막 게으르고 출근 나눠 하는 사람. 근데 사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선배 치과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취업도 관심 없고 보호무조도 관심이 없고 제도가 지금 이상한데 니네 왜 일 안 하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협회 회장님도 젊은 치과에서 참여 원하신다고 하면 공보위들 얼마나 시간도 많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좋았으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 활용도 했으면 좋겠고 관심도 가져줬으면 좋겠고 교회라든가 여러 가지 공보위들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는 공공보건에 대한 거 우리가 제대로 하자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제도도 잘못되어 있고 공보위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위들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주변 유흥업소 이번 공보위 누가 왔는지 지금 되는데 좀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여자 선생님은 어때? 아니 어차피 드러내면 되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네.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름이라도 아니 혹시라도 이 선생님이 잘 안 되면 또 다른 치과 의사를 만나면 그거는 진짜 이 선생님이 잘 안 되면 다른 그 과를 의사를 만나야지 치과는 바닥이 좁아가지고 바닥이 좁아서 다 알아 다 CC를 해도 과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지. 시대 내에서 CC를 해도 학년을 바꾸든지 그게 기본인데. 그럼 오늘 그 치과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저는 이렇게 많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한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처음이라,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네, 되게 즐겁고, 정말 많은 왜냐면 그냥 저는 진짜 환자 많이 보고 비싼 진료하려고 이렇게 눈에 불 켜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뭘 보고 온 거야? 지금, 우리 그렇게 안 보여, 지금. 네, 보건에서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갖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또, 재밌게 다들 노셨는데, 그걸 다시 다 이제 본인들이 노셨으니까 후배들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을 찔렀어요, 핵심을.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핵심을 찔렀네. 우리 새로 들어온 후배들은 진짜 철저하게 공부하고 출신하도록 만들어 놓아야 돼. 보초를 하면 절대 안 돼. 공보의 보초 신고센터 만들어. 어쨌든 우리 치과계 가족이 돼 주신다면 무슨 소리? 아니 왜냐면 지금 치과계가 많이 어려우니까 저는 우리 치과 의사들이 저렇게 안정적인 직장인 만났으면 좋겠어요. 괜히 좀 예쁘다고 해서 다른 이렇게 하지 말고 여자 치과 의사 꼬시지 충분히 예쁘세요. 그 여자 치과 의사 꼬실 생각 하지 마요. 그 옛말에 계란을 나눠 담으라 그런 얘기 알죠? 너무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니까. 선배들의 조옥 같은 많은 말씀 잘 들어가지고. 그럼요. 예. 그리고 여자 치과 의사 만나면은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 분한테 들어보세요. 되풀이 가서 지금 들어보시고 어쨌든 그래도 아직까지 치과 의사가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좀 한번 조금 지금 어차피 여자 쪽에서 대시하는 거라고 지금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대시해봐요. 조금 더 대시하면 제가 봤을 때 딱히 요즘 치과가 별로라고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닥 많이 달라 들어오지도 않고 듀오 이런 데 가입해도 옛날처럼 그렇지 않대. 지금 여기서 잘 만나고 듀오 가입해서 각자 또 만나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공부의 특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편집하시는 문 원장님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문 원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수고하셨습니다.